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대규모 만기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대형주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다우는 올랐지만 나스닥과 S&P 500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스위스가 이제 금리 인하하고 영국도 조만간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곤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일부 연준위원이 인플레이션 2%까지 가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은 금리 인하가 늦어지려나 이런 어떤 우려도 일부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부진했는데 MSCI 한국 지수가 0.4% 빠지고 야간 선물은 0.83% 빠졌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좀 고전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전일 밸류업 그리고 해운 제약주 이런 종목들이 강했는데 미국에서도 보면 반도체라든가 이런 테크주들보다는 다른 종목들이 강했거든요. 이게 장 초반에만 영향을 줄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지는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다우만 올라가고 S&P 500, 나스닥, 러셀 2000 다 빠졌는데 금융주, 그다음에 제약주, 에너지주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기술주 비중이 높은 다른 지수는 빠지고 다우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났던 건 우선 이제 엔비디아 영향이 컸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오늘 변동성이 되게 컸거든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14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후반부에는 130달러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지금 또 밀리긴 했지만 1위 종목이 장중 고저차가 7%나 난다라는 거는 상당히 지수에는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엔비디아 빠지고 하면서 지수를 좀 흔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고요. 근데 특별하게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그리고 이제 동시 만기 이런 것들을 앞두고서 변동성이 좀 커진 것 같고 엔비디아 빠지고 나니까 여기서 매수 자금이 다른 곳으로 좀 이동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그 일부 제품에 대한 예방주사 효과 이런 어떤 내용들이 보도가 되면서 그동안의 주가가 별로 움직임이 없었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8%나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다음에 에너지주들도 국제 유가가 또 은근히 많이 올랐거든요. 최근 들어서. 근데 유가 여기서 더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이야기 또 나올 텐데, 근데 어쨌든 국제 유가가 또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에너지주들도 끌어올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다른 기존의 어떤 테크주에서 다른 쪽으로 이제 분산을 시켰는데, 근데 시가총액 비중은 압도적인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지수는 결국에는 나스닥 S&P는 빠지고 다우 지수는 올라가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이 좀 빠지는 데는 몇 가지 이슈들이 또 있었는데 과매수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메가캡이 과매수라서 기술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는 위치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또 시장이 너무 엔비디아 애플에만 의존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시장 무너뜨리는 게 너무 쉬워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엔비디아 애플 확 떨어뜨리면 시장이 다 붕괴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주장도 일부 있었고요. 그렇지만 반박론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룸버그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강세장은 평균적으로 한 6년 동안 이어지고 그 기간에 192%, S&P 500 지수가 거의 200% 가까이 올라가고 약세장은 16개월에 한 마이너스 34% 정도 빠지는데 지금 강세장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 보면 한 4년은 더 간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지수 전망도 상향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강세장에 대한 주장이 조금 더 많긴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장중에 닐 카시카리가 과열론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상황에서 닐 카시카리가 인플레이션 2% 회복하는데 1, 2년 정도 걸릴 것 같다. 이건 말 바꾸면 뭐냐면 저게 회복이 돼야 금리를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위스도 금리 내리고 영국도 이번엔 동결했지만 다음엔 내리고 이런 선진국이 금리 내려가는 사이클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닐 카시카리 저거 원래 하던 얘기긴 한데 저런 얘기 하면서 하니까 금리 한동안 안 빠지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좀 자극을 했죠. 그래서 과매수, 다음에 동시만기, 그리고 이런 어떤 정책적인 어떤 언급, 이런 것들이 좀 기존의 어떤 테크주들, 반도체주들을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만기 주간이거든요. 그 5조 달러가 넘는 이거 계산하는 거에 따라 다 다르대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면 4조 8천억 달러고 어떻게 계산하면 5조 5천억 달러고 이제 계산하는 거에 따라 다 다르다는데 어쨌든 5조 달러가 넘는 대규모의 어떤 만기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만기 앞두고서 시가총액 1, 2, 3위 종목을 흔들 거다. 그래서 지금 오늘 공교롭게도 시가총액 빅3는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만기 주간 있다라는 특성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오늘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높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뭐 AI 수요 낙관한다. 뭐 목표 주가 170달러, 또 165달러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일부 펀드에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는데 애플이 지금 22%였는데 4.5포인트로 떨어뜨리고 5.9%였던 엔비디아를 21.1%로 높인대요. 이렇게 되면 애플을 127억 달러를 팔고 엔비디아를 110억 달러를 매수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어떤 수급 효과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주장이 있고, 이거 오늘 저는 이 이야기가 제일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하고 비교를 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AI에 투자를 하면서, 그러니까 돈을 쓰면서 버는 것을 기다리는 기업이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냥 AI 때문에 돈만 벌기만 하는 기업이고,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 쪽에 매수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단기 고점에 대한 논란이 계속 나올 수 있어서 이제 당분간은 좀 변동성이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은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6월 17일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주가가 둔해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좀 깨질지 아니면 이 패턴대로 될지는 좀 모르겠는데, 투자자들이 이래저래 좀 경계를 할 만한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에 엔비디아가 흔들리면서 이제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좀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지금 그 6월 이번 주 들어서 개인들이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뭘 사나 이번 주 들어서 봤더니, 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를 다시, 한동안 이제 전체 매수에서 삼성전자 비율이 낮아졌었는데 지금 다시 높아졌죠. 거의 한 70포인트 정도 전후가 삼성전자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현대, 기아차 두 종목이 한 2천억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플러스 자동차 비율이 거의 전체 매수의 90% 정도 차지하는 비율이고, 그 다음에 뭐 기타 전기전자, 뭐 LG전자라든가 삼성전기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방산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좀 포진해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냥 반도체, 자동차, 방산, 조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매도하는 가운데 코스닥 기관이 매도 주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사는 종목을 보면 뭐 의료기기, 제약주, 다음에는 반도체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는 편이고, 그 외에는 뭐 업종 내에서 좀 골라 담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매수하는 종목군들이 외국인들은 집중을 하는 편이고, 기관은 이제 골라 담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큰 줄거리는 그러니까 올해 외국인들 매수 종목은 전기전자, 자동차, 밸류업, 방산이에요. 이렇게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이걸 보지만 개별적인 종목 내에서는 이제 기관들이 또 이렇게 선택적으로 담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도 좀 차별적으로 계속해서 좀 분산해 놓는 그런 대응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약간의 변화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이 하락 종목수,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를 제가 이제 날짜별로 좀 봤더니 하락 종목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상승 종목수가 약간 늘어나는 추세를 그리고 있긴 했거든요. 예, 뭐 좀 미증시가 좀 흔들리고 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약간의 변화는 좀 잡히곤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최근에 뭐 금투세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코스닥보다는 이제 코스닥보다 이제 코스피의 어떤 대형주 쪽에 좀 매수가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긴 한데, 이거는 뭐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는 우리가 언제까지 끝난다 이렇게 이제 장담하기는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언젠가는 코스닥 쪽도 확 돌리는 그런 시기가 나올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공격적으로 확 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좋은 종목을 잘 살펴두고 있다가 이제 좀 싸다 싶을 때, 많이 싸졌으니까 또 이제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의 변화가 있다 싶을 때는 좀 담아내기 시작하는, 조금씩 계속해서 이제 모아나가는 그런 내용도 필요하지 않나. 근데 어쨌든 이번 주 들어서 상승과 하락 종목수에 약간 어떤 변화는 생기고 있어서 그동안에 좀 부진했던 실적주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높여둘 필요도 있다. 뭐 이런 신호도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코스피가 최근에 8일 중에서 7일 올랐는데 상승 종목 수가 많은 날은 이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도 되게 종목들별로 차별화가 좀 심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좋은 코스피도 저렇고 코스닥은 말할 것도 없고 되게 차별화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차별화 장세를 이제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센 애들은 뭐 계속
그래서 좀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외에 약한데 그냥 약한 종목이 있고 실적은 좋은데 시장 분위기 때문에 눌린 종목이 있거든요. 후자 쪽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가져나갈 필요가 있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6월에 800 종목 이상 올라간 날이 하루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800 종목 이상 하락한 날이 열흘이래요. 그러니까 되게 차별하죠.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차별화는 초장기로 오래 가진 않습니다. 예. 초장기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방적으로 매도, 그러니까 셀이 이어지는 구간이 일방적으로 오래 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좋은 종목들은 또 기회가 되니까 추려놓을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조금 걱정스러운 건 환율이 1390원대까지 올라와서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달러 환율 1380원, 1400원 요 사이는 증시 바닥, 다음에 환율 상승 이렇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증시는 코스피 지수 자체는 괜찮았잖아요. 근데 이게 환율이 1400원 가고 막 이래버리면 단기적으로 좀 센 조정이 나오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이 즈음에서 조금 멈칫해주는지 요거 좀 단기적으로 좀 증시 이외의 변수로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이제 기관이 6일 연속 매도했는데 기관 투자를 한때는 코스닥 되게 열심히 샀었거든요. 근데 매도하면서 하락 종목수를 좀 키운 그런 주체가 됐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에 컴백하는 시기가 장세가 턴하는 그런 시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돼서. 근데 한편으로는 저렇게 매도하면서 사는 종목은 정말 의지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관들이 사는 종목은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빅7 종목들의 6월 상승률을 좀 봤거든요. 근데 보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어마어마하게 지수를 멱살 잡는 게 좀 불편하다라는 의견도 있으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자동차주, 그러니까 전차가 이번 달에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는 이렇게 이제 됐는데 코스닥 쪽을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을 제외하고는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HLB가 4% 정도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알테오젠이 그냥 적극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제약주들이 좀 많이 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2차 전지 마이너스로 밀려 있었고, 그 외에 이제 종목군들도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종목별로 좀 다른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되게 강했던 종목들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거 외에 실적 평가 대비 좀 눌려있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하락 종목수가 많다라는 건 지금 강했던 애들이 계속 강하다는 얘기인데 하락 종목수가 줄어든다라는 건 눌렸던 애들 중에서 풀리는 종목들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이제 병행해서 같이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장중에 벌어지는 상황은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제 방송이 알고리즘에 노출이 많이 되니까 또 많이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